안녕하십니까. 셀리몬 세금 계산기 세무 자문을 맡고 있는 조아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이 뭔지 아셔야 되죠. 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면 종전 부동산이 정비 사업에 따라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종전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언제 변경이 되느냐, 이 시점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겠죠. 세법상은 이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부동산이 속하는 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종전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 기준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이냐 아니냐 여부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고요.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부동산이 아니라 권리의 양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원칙적으로는 장기고액봉제도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원 입주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종전주택의 연속성을 인정을 해 주어서 일부 종전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을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 차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기준일 역시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고요.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발표되는 이 권리가액,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이 양도 차익을 구분하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종전주택의 가액이 100이었고 권리가액이 200이고 이거를 300원에 판다라고 했을 때는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은 200에서 100을 뺀 100이 되는 거고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인 300에서 권리가액 200을 뺀 10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 100에 대해서만 장기 보유 공제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자, 권리이기는 하지만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파는 그 시점에 조합원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다라고 하면 비록 조합원 입주권이긴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파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요.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이 넘는다. 고가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가주택 양도시와 마찬가지로 9억 원이 넘는 양도가액 중 9억 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적용되는 장기보유 공제율도 마찬가지로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장특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되죠. 이때 적용되는 장특공제율은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맥스 80까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에 청산금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하죠. 다시 얘기해서 청산금을 내가 수령할 수도 있고요.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권리가액,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의 권리가액과 내가 신규로 취득하는 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신규 주택의 분양가액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결정이 되게 되죠. 만약에 권리가액이 200이고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의 분양가액이 300이다라고 하면 난 오히려 100을 추가로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만약에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의 분양가액이 100이었다라고 하면 100만큼은 청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 이때 수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눈여겨보셔야 돼요. 수령하는 청산금도 똑같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청산금을 수령하게 되면 청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상관없이 이 청산금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으로 보지 않고요.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으로 봅니다. 이 종전주택 중 일부를 팔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하면 중과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장기보유 공제도 적용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신규로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 권리 가액에 따라서 좀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계산을 셀리문 세금 계산기에서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화면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키워드가 중요한 이 입력 사항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이고요. 자, 두 번째가 조합원의 권리가액,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종전주택의 가액이 되는 거죠. 자, 이 차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전주택의 양도 차액에 해당이 됩니다. 자, 종전주택의 양도 차액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양도하는 이 양도 과액과 조합원 권리가액에 대한 차이, 요 차액이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이 되죠. 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공제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이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을 할 때 보유 기간에 대한 정보가 또 필요하겠죠. 이 보유 기간은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을 저희가 입력을 받고 있어요. 이 선택했던 이 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공제율을 확정을 해서 조합원 입주권의 과세 대상,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인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에는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비과세 대상 여부에 예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 그리고 입주권의 양도 차익 중에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을 따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따로 계산되었던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특 공제율을 적용을 해서 총 납부할 세금을 계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